탈북 압박민이라고 너무 시간이 지체된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5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딴 데다가 가지고 제가 돈이 좀 많습니다. 선생님은 올해 나이는 어떻게 하십니까? 굉장히 노안이시네요.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특급 칭찬입니다. 딸로서 다시금 태어났습니다. 제가 이런 만나왔습니다. 쿠키 하지 만다. 가만히 두겠어. 안 돼, 거기서 해결되는 얘기라고. 이상 통일 강한 홀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기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고윤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2009년에 탈북을 했고요. 북한에서는 이제 체육무용이라는 걸 전공을 하다가 교원대학 중퇴를 하고 이제 좀 23살이라는 나이에 교도소까지 갔다 와가지고 탈북의 동기가 돼서 지금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은아이고요. 2003년도에 부모님과 함께 대한민국에 왔고 간호학과를 졸업했는데 지금은 학과와 무관하게 방송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된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될 텐데 그 시간 동안 저희 알차게 재미난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아라라고 합니다. 2009년도에 한국에 입국해서 대학교 전문대, 명지 전문대를 나왔고 뷰티 아트과를 졸업했습니다. 지금은 방송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찬현이라고 하고요. 네, 예명으로 생각하는 예쁘죠, 이요? 네, 제일 북쪽이에요. 거기서 2010년도에 탈북해서 2011년도에 대한민국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너무 하다가 제대 이후 거지가 돼서 대한민국에 어떻게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걸 모르고 중국에서 떠돌다가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정말 천국이라는 세상을 만난 것 같고 지금은 안보 강사로 또 방송 활동과 또 북한인권 활동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수령을 위해서 청춘을 바쳤지만 그 조국은 내가 제대된 이후 29살 때 제대됐는데 나한테 차려진 거는 가난과 굶주림, 병, 그 다음에 그냥 밖으로 내쫓는 그런 방랑살이뿐이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나에게 차려진 것은 정말 눈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997년도부터 탈북 준비를 하면서 2007년도에야 성공돼서 들어왔어요. 그 기간이 10년인데 말을 잠깐 그 10년 동안 탈북 북송이 9번 됐고 마지막 9번째는 8번 만에 8번 북송당하고 9번째 만에 들어왔는데 9번째는 2살 난 딸과 함께 들어오면서 딸은 3,000원이 팔려가고 나는 5,000원이 팔려가면서 지금도 생사를 모르는 그런 형편이 있고요. 지금도 그리움을 그냥 사진 한 장 없는 그런 아픔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딸을 찾기 위해서 방송 출연을 시작했고 결국에는 지금까지 부모님으로 활동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탈북자들이 겪은 그런 아픔과 그다음에 북한의 사람들이 그 많은 고통과 슬픔을 함께하면서 방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좀 특별하게 라디오를 비밀리에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잖아요, 외부 정보를. 근데 비밀리에 라디오를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먼저 탈북하신 분들 인터뷰라든가 그런 걸 들으면서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10년 동안 준비했었어요, 저희 가족은. 네, 그래서 저희 가족이 5명이에요. 5명인데 2007년도에 아버지가 인천을 탈북하셨고 8년도에 어머니랑 두 동생이 탈북했고 3년 만에 제가 탈북했거든요. 근데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저는 북한이 많이 변하고 정말 많이 변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3년 동안 있을 때 되게 어려웠어요. 어려웠지만 아버지가 먼저 대한민국에 정착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통제하는 사람들인데 돈을 내불러 주면서 무사히 다행히 입었거든요. 오빠가 방송 여기 대한민국에 오셔서 북에서 그 라디오 방송을 들었던 경험을 살리셔가지고 방송사에 지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방송하시는 거 북에서 몰래 정말 몰래 담배を쓰고 있잖아요. 잘 때마다 조금씩 아빠 목소리 들으면서 눈물 흘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나는 꼭 가족을 만나야 한다는 희망을 가지고 탈북을 저도 부모님들이 나중에 프로포를 보내서 탈북을 했어요. 중국에 왔을 때 나는 대한민국에 정착한 가족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냥 무사히 오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중국에서 잡혔었거든요. 중국 정부에서 탈북자 한 명을 신고하면 500위안씩 준대요. 그래서 제가 탈북할 때 친구와 한 명 같이 했는데 중국까지 왔으니까 우리는 무사하라 이런 생각으로 막 노래를 부른 거예요. 아마 지나가는 사람이고 듣고 신고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래서 잡혔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북에 다시 우리 젊은 애들이 잡혀나가면 별의별 치욕스러운 일을 당한다는 걸 저희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죽었구나 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2명을 구출하겠다고 이렇게 시도를 해서 뇌물을 이렇게 경찰인데 주고 엄청난 뇌물을 주고 저희를 빼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북송 당하는 줄 알고 도망간 거 끝까지 가는 줄 알고 차 탔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으로 오는 차더라고요. 그래서 무사히 탈북했어요. 최근에는 약간 미디어를 많이 접하고 거기서 이렇게 인식이 막 바뀌면서 나도 가고 싶다, 살고 싶다 그런 충동이 생기면서 목숨 걸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북한에 있을 때 한국이 있는지 몰랐어요. 사실. 진짜인가요? 그러니까 좀 입양도 되고 시엄마한테 이렇게 같이 살다가 아빠가 갑자기 형광등을 내고 그 입양을 못했다가 혼자 남게 돼가지고 저는 엄마의 연락을 오게 된 케이스인데요. 북한에 있을 때는 나만 어딘지 이거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면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다 잡혀가고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갑자기 그런 말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안 했으니까 제가 더 어렵고 하니까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나만 남조선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정말 배만 골치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내일 저희 꿈은 북한에 있을 때 저희 꿈은 정말 내일이면 먹는 게 있으면 좋겠다. 내일은 배 골치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향해서 탈북을 했죠. 네, 처음에 왔을 때 그대로 나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언제 통일을 생각하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만갑을 나가게 되면서 제가 통일에 대해서 남한 분들도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데 나는 북한에서 온 사람으로서 뭔가 정말 너무 관심 안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도 뭔가 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꾼이 되고 싶다 해서 지금 제가 있는 자리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학교도 졸업하고 해서 지금 성공된 대학교 나왔으면 성공된 삶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성공이 그렇게 큰 거 아니라 생각해요. 너무 욕심부려도 그건 진짜 욕심인 거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 정말 만족하면서 사는 게 그게 정말 행복한 삶이 아닌가요? 한 번은 이제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데 보이원 4명이 저희 집에 고등발로 들어오더니 어머니를 이렇게 패듯이 때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직도 생생한데 구멍이랑 구멍에서는 피가 다 났어요. 코, 피, 입, 귀, 눈에서까지 피가 나는데 그렇게 30분 때리고 어머니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름동안 볼 수 없었는데 이유는 중국에 들어가서 이제 선교사를 만나서 성경책을 접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강간당하신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는 김일성 요리사상 체계를 믿어야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어머니가 보름 있다가 간신히 이제 아버지가 뇌물을 이제 바쳐가지고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그대로는 북한에 있을 수 없어가지고 도망을 건너서 이제 중국에서 5년 정도 살다가 한국으로 왔는데 제일 힘들었던 건
일하다가 22명이 배가 엎어지는 바람에 물에 그대로 잠겨서 악어밥이 된 케이스도 있고 해서 그 과정을 다 알면서도 어떻게 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때 그 심정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만큼 상처가 아물긴 했지만 아직도 저희는 다 그렇다시피 안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한국 생활이 길어지면 그런 안목 또한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0년대 전에는 북한에 이제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원안의 인권이 시작되면서 생계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이제 죽기 살기로 이제 넘은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까에는 중국이라는 땅에 가서 먹을 거라도 먹어야 되겠다. 아니면 또 뭐 이제 길을 떠났는데 이유 없이 이제 인신매매를 당해서 강을 건너주고 또 브로커들이 돈을 받아먹고 이런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 요즘은 2002년 이후부터는 이제 체제에 대한 이제 반항심이 생긴 거죠. 저도 이제 탈북한 동기가 이제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물론 남한 드라마, 영화 이런 걸 접하긴 하지만 쉽게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제 계속 보고 듣고 망설이다가 이제 그런 어떤 고충이나 딱 그런 걸 겪게 되면 이제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실제로 한국에 와가지고 뭐 이제 조사받고 이제 하나하나 정착교육을 받고 나오지만 실제 어려움들이 많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정착비 주는데 왜 못 받냐 하는 사람들은 못 준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집을 내모받는 듯한 집에 나와서 그 사람들이 300만 원이라는 초기 정착금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브로커 비용을 내야 되는 사람도 있으면 진짜 내모받는 듯한 집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하다못해 지금 식기 뭐 밥 먹을 걸 사야 되고 냉장고 있어야 되고 저도 이제 TV도 없고 컴퓨터도 없으니까 TV용 컴퓨터를 이렇게 같이 보고 하는 것처럼 모든 걸 하나에서부터 10가지 진짜 매 땅에 헤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다못해 진짜 냉장고라도 그 TV가 있는 집에서 왜 못 살아? 그 돈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생활들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착 과정에 조금씩은 어려움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요즘은 성공하는 탈북자들이 많죠. 여기 앉아있는 누나들처럼. 네, 그래서 조금 이제는 우리가 사회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탈북자들도 조금 빨리 스마트하게 업그레이드돼서 정착에 조금 도움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서는 사업이라는 존재가 없어요. 있다고 하게 되면 이제 어떤 기업 단체에 속해서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이제 뭐 무역회사나 이런 걸 해서 이제 기업에 이제 주는 이런 케이스로 가다 보니까 사업하게 되면 조금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처럼 다 장사로 이루어지는데 그 장사처럼 쉽게 생각하고 딱 뛰어들었다가 이제 실패하는 사람도 많고 하지만 요즘은 이제 멘토들도 많이 생기고 또 하나원에 이제 정착 교육을 할 때 이제 개인 멘토들이라거나 정착 담당 또 직업 담당 멘토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그 사람의 성향이나 북한에서 어떤 직업을 했는지 이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능력을 이제 봐가지고 개인 멘토가 불러서 훈련을 시켜요. 교육 주고 훈련시키고 또 이게 싸게 국민은행에 하고 거래해서 싼 은행 계좌로 대출금도 마련을 해주고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북한에서 내가 할 수 있어 이게 전공을 했거나 할 수 있었던 거를 남한에 와서 좀 독특하잖아. 우리 북한 사람 저희 입으로 지금 다 오셨잖아요. 그것처럼 북한 음식, 뭐 북한 옷, 뭐 북한의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들을 가지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만들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노력들을 하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성공 케이스로 가시는 분들이 많죠. 거기 해방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예전에 결혼하신 분 있어요? 아닐까요? 다 결혼 안 하셨나요? 해방산에 가서 꼭 연애 한번 해보세요. 북한은 공개 연애가 아직 잘 안 되어 있는데 해방산에만 가면 모든 게 허락되는 곳이에요. 이곳에서는 손만 잡는 것이 아니라 뽀뽀와 더 깊은 것까지 할 수 있는. 네. 근데 궁금한 게 제가 아까 전에도 물어봤는데 북한에 계실 때는 해외여행을 못 다니시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에 강연도 하러 갔다 오시고 또 가실 계획 있으시고 어떠셔요? 여행이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그때랑 지금. 이게 다니면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며칠 동안 일정 기간 동안 떠나서 장사할 걸 가지고 한 바퀴 쭉 도는
근데 그게 그냥 여행인 줄 알았어요. 여기서 여행은 그게 아닌데, 그쵸? 네, 여기서는 그냥 뭐 휴식이나 이런 쉼을 찾기 위해서, 마음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 뭐 불러본다든가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정말 뭐 말이 뭐 강연이지 가서 많이 놀고 배우고 느꼈거든요. 꿈 같았어요. 정말 내가 여행이란 단어, 내가 여행으로 생각했던 여행은 이 여행이 아니었는데 정말 나는 정말 별에서 온 사람이 별에서 온 그대 같은 제가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막 내부에서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외국 미디어를 접하고 사람들이 알게 뭐 정말 멀어지기 접하는 걸 전국에서 아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글로벌적인 그 세계관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런 걸 보여준다 하는 그런 걸로 해서 약간 선전적인. 네, 선전적인 거죠. 네.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간다는 생각으로 꿈에도 못 해요. 네. 거기에서 이렇게 전파를 날아오는 전파를 막 통제해. 장례판 막 나요. 그래서 집에서도 가끔은 막 라디오를 들고 방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그 전파를 찾아다닐 때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끔씩 들리는 방송들이 KBS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좀 지상파, 공중파 이런 방송들이 되게 잘 들리고요. 그리고 잘 들렸던 게 그 보건방송, FEBC 국동방송 있잖아요. 그게 정말 잘 들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막 소리 목사님 지름이 뭔지 뭐 하나 듣고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아빠가 계속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계속 막 바울이 어찌고 하나님 어찌고 막 들은 거예요. 한국에 와서도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하면서도 계속 그 노래가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교회 우리 부르는 찬양이랑 정말 거기랑 비슷한 게 많거든요. 정말 거기서 밖에서 조금만 바꾸면 똑같아요. 1984년도에 남한에서 날아오는 그 대국 그 독재물자를 통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84년도에 개성시 장풍군 대덕산이라는 곳에 하얀 그 풍선을 통해서 적성물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떨어지게 되면 거기 사탕, 과자, 무슨 뭐 띠라, 신발 이런 것들이 많고 반도체 라디오들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일단 배고픈 그런 인민군대도 86년도부터 식량 고난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배고픈 군인들이 그 사탕 과자를 주고 먹기 시작했고 반도체 라디오를 주고 와서 들어보기 시작하니까 아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방송이 아니에요. 남한 방송인데 무조건 하나 대한민국 하나 되게 하셔서 이거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천부여 그지없어서 그런 거 들어봤고 중국에 들어와서 얻어먹기 위해서 교회에 숨어서 살다가 보니까 그 찬송가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야 그 방송도 분명히 이거 하나님 방송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도 적성물자를 통해서 이 반도체 라디오가 많이 들어왔어요. 실질적으로 저희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결과를 연구를 해서 발표한 결과 통일 비용이 저희가 176조 원이 된답니다. 이제 통일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근데 이제 북한의 무궁무진한 자원과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경제를 이제 들춰봤을 때 통일 비용을 빼고도 순이익만 248조 원이라는 큰 이익을 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자원의 한 가지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저 하나로 봤을 때 북한에 우리보다 자원이 24배나 많습니다. 무려 7천조 원에 달하는 지하 광분이 깔려 있는데요. 그게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뭐 장성택이 우리가 최영절 때 그 제명의 중 하나가 이제 광산을 이제 중국 쪽에 팔아넘긴 제명도 들어갔잖아요. 그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매장량을 지금 다 아깝게 정말 다 싸게 팔잖아요. 이게 그걸 이제 7천조 원이지만 우리에게 이제 통일한국이 되게 되면 7천조가 아니라 더 어마어마한 우리 경제적인 큰 이익을 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흔히 남남북녀 오늘 컨셉에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아마 진짜 연애나 결혼 이런 템포도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기 탈북하신 이후에 오셔가지고 또 이 결혼으로 성공하신 분이 두 분 계시잖아요. 그죠? 네. 이 탈북자 덕분에 장화목과 청각들랑 해방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 남편도 그 과에 속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저보다 6살 어려요. 그래도 결혼 성공돼서 아직도 사는 거 보면 대단한 거예요. 정말 성공 아닙니까? 네, 저희 성격이 완전히 인민군대 나가서 앞으로 돌고 앞으로밖에 모르는데 정말 차분하고 사랑하고 이해 많이 하고 이런 남편을 만나니까 저희 불 같은 마음도 따뜻하고 그냥 하게 녹여주는 저희 남편이에요. 그래서 저 남편을 보면서 남남북녀가 만나면 이렇게 성공돼서 가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네. 정말 성격상 문제 좀 아니다 하는 사람들은 조금 문제가 많아요. 트러블이 생겨요. 그래도 이해 잘하는 남한 사람 때문에 다 성공돼서 가요. 여자들은 조금
좀 말도 좀 심하게 하고 욕도 많이 하고 그래도 여자들은 수고하고 그냥 참고 견뎌요. 근데 남편들이 직장 가거나 부대 나가면 그 남편이 던진 말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여자로 태어난 게 그냥 정말 가련하고 막 불쌍하고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으로 만난 남자 하나만 나오고 바로 3, 4일 만에 만났어요. 교회에서 갈 곳 없어서 교회 갔는데 딱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자 나랑 살자 해갖고 올인했어요. 근데 그 남자분이 그때 36살이고 난 41살이었어요. 근데도 지금은 아주 정말 내가 아버지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남자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원탈북자들이 그래서 조금 싫어하는 경향이 뭐냐면 북한에서 겪었던 그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특히 결혼했던 분들, 저처럼 북한에서 결혼했던 사람들이 다시는 아니다, 한국 사람하고 살겠다 이런 거를 좀 많이 선호해요. 근데 대한민국보다 제가 와서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남자들은 최고로 멋있어요. 여자들은 하나도 안 이뻐요. 왜냐면 북한에서 제일 안 좋은 인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북한에는 여러분들처럼 생긴 깨끗한 주먹만한 얼굴, 가난의 상징이에요. 다리가 깨끗해가지고 그런 거는 안 이뻐요. 저처럼 둥글둥글 날씬 이런 게 제일 아름다우신 분으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내가 묘할게요. 내가 없으면 야내가 빛나질 않아요. 그렇죠. 왜 나왔을까요? 쟤는 나 그냥 보조하러 나. 그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북한에 있을 때 연애 아닌 연애를 했었는데 북한 남자 특징은 그거예요. 남자다운 거예요. 진짜 사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연애 편지를 제가 한국에서 받으면 정말 너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예쁘다. 너 없으면 못 살겠다. 이런 연애 편지를 남한 남자들이 써주는데 제가 받았어요. 근데 북한 남자들은 연애 편지를 써도 딱 한 줄이에요. 너 오늘부터 내 섹시해라. 약간 쿨한 것과 아니면 좀 세심한 남한 남자들은 제 친구를 보면 너무나 깜짝 놀란 게 여자친구 생일이라고 립스틱 요만한 걸 사줄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안 무거운데 선물로 사주고 여자친구가 그걸 무거워한다고 집까지 배달해주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절대 죽었다 10번 다시 깨어나도 볼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좀 그런 터프함과 세심함 같은 게 많이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는 절대 사람들의 해이된 생활을 안 풀어놔요. 그나마 겨울에도 하다못해 똥푸기까지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뭐 정말 믿음이 안 가는 말인 것 같지만 우리 다 그런 생활을 하다 왔거든요. 일요일이라면서 어린이들부터 어른애들까지 절대 집에다 휴식을 안 줘요. 저는 지금도 되게 신기한 게요. 토요일이랑 일요일 진짜 완벽하게 휴일이라는 게 너무 신기하거든요. 이틀이나 한 주에 이틀. 북에는 일단 일요일이 말라는 날 맞아요. 그리고 토요일은 다 같은 블랙거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학교 같은 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표가 나오고 토요일에는 오전까지만 시간표 나오던가 아니면 오전에 2시간 수업만 나오고 나머지 이렇게 토요일에는 엄청 가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넓은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동네 경우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북한은 다 대표하는 건 참고로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노동자나 농민들 같은 경우도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풀타임으로 일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만 휴식하는 경우가 있는 휴식을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전투 기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막 그 전투가 많아요. 거기에는 막 모내기 전투, 김매기 전투, 막 모두 다 뭐 김매기 전투 이런 딱 써놓고 사람들이 거기서 막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정말 풀들이 많이 나올 때는 급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간부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 달에 마지막 한 달 동안 힘차게 일하고 마지막 그 하루는 우리 찌남이 걸자 대시를 잡고 그러니까 이번 달에 휴일이 없다 막 그래요. 그러면 뭐 하는 거죠. 그냥 중대장이 너르라면 너르라고 해라면 저희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 휴일이 없을 때 되게 많아요. 네, 그 학생들 말고 근로자들 속에서. 다큐 채널에서 이 이름으로 똑같이 해가지고
미국 청년 두 명이서 이제 평양에서 휴일을 보내는 이런 컨셉의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평양은 북한에서도 제일 뭔가 발달된 곳이니까 북한에서도 선전적으로 좀 그렇게 협찬을 했던 모양인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듣는 사실 생각하는 북한의 휴일은 그렇게 그저 화려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현실이었던 것 같고. 근데 북한에서 온 남자 탈북자들은 조금 좀 불쌍해요. 네. 그래서 탈북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짝을 모아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성들도 남한 사람은 아니다 하고 생각하고 탈북자끼리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같은 고생을 하면서 목숨을 내걸고 대한민국에까지 왔기 때문에 고생하면서 우리 둘이 손잡고 살자.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 잘 살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남남북녀 만나서 사는 게 난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 북한 탈북자들을 위해서 우리 여성들이 탈북 여성들이 살아주는 사람들 보면 야 너희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북한에서 한번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그 남한 남자들, 북한 남자들에 대한 이질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싫어했는데 지금 오는 우리 그 북한 청년들 보면 그래도 남북녀가 아니라 북북팀들끼리 네 그래도 재미나게 잘 살고 있어요. 네, 북한에서 못 먹었잖아요. 못 먹어 키가 안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인기가 없는 거고. 근데 이걸 따지지 않는 사람은 정말 눈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북한 남자들은 생활력이 정말 강해요. 그리고 남자로서의 매력이 정말 이 남한 남자분들의 몇 배는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주변 친구들 보니까 북한 친구들 좀 많은데 남한에 있는 예쁜 여성분들이랑 많이 사귀더라고요. 그만큼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꼭 뭐 이렇게 인기가 없다 이거보다는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나름 좀 다르니까. 내 목을 쓸 때가 특별히 없는 거죠. 다 공장에 가도 컴퓨터화가 돼 있고 기계화가 돼 있고 이러니까 대부분 막 북한 남자도 노가다를 해야 되나 해서 막길에 막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북한 사람들이 일도 한다고 하게 되면 남한 사람들이 진짜 못 쫓아갈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살짝 나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힘으로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지. 옛날에 북한 남자들은 그랬어요. 내가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게 북한의 남자들도 인식이 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는 집에서 살림을 하면 나는 나가서 벌어서 여자한테 월급 갖다 주고 배급 갖다 주고 내가 하나 일함으로 해서 온 가족이 다 살아간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게 무너지기 시작한 게 이제 북한의 이제 경제 체제가 이제 무너지면서 같이 이제 남자에 대한 그런 게 무너진 거죠. 그래서 북한 남자들이 탈북을 해서 오게 되면 북한에서는 내가 몸으로 뛰어서 뭐든지 할 수 있었으니까 이런 게 있었는데 남한에 오니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에 그런 걸 많이 겪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현실적으로 있어요. 있고 일단은 그게 약간 정치적으로 볼 때 저희가 방송 매체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니까 북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대상들이 탈북민들이에요. 왜냐면 다 밝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리적 제거를 하겠다 하니까 일단은 그 공포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수지련이 같은 경우도 엘리베이터에 막 있잖아 가끔 막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게 무의식 속에 항상 잠재해 있긴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저 주위에는 그 탈북 그 남북 청년 단체를 NGO 단체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오빠가 대표 오빠가 한 분 계시는데 그 오빠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교회를 다니시나 봐요 그분이. 근데 공개공으로 와서 그냥 훈련청이 받았는데 막 목에 너무 조심하라 막 이렇게 뭐 지켜보고 있다 막 이렇게 하고 아무튼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고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건 물론 우리가 같이 탈북한 우리 동지들이 함께 이렇게 미디어상에 함께 연기해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관심 가져주시는 여기 오신 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더 두렵지 않고 용기 내서 여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 10년 전에 북한 인권단체에서 조선에서 북한 이탈주의 문화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신 분들 이야기를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분들 이야기는 자기 자신들이 하루에 2끼 강행 생활을 먹일 수 있어서 자신들은 절대 탈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공통적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강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02년을 기점으로 그 이제
식량난이나 고풍 때문에 탈북했다면 그 이후에는 사상적인 측면에서 거부감, 또는 이해감, 어떤 반발심 때문에 탈북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생각하는데 북한 내부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원인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친구들을 볼 때 저는 미디어의 파워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기 지금 보고 있는 최근에 하는 닥터 이방인이라든가 아니면 강남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외부에서 흥행하는 게 되게 지금 확장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도착한 탈북민들이 이제는 2만 7천명 넘어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 80~90%는 북한 내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무리 막아도 정말 맞지 못한 분들, 가족들하고 어떻게 그 소식을 듣지 않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내고 주민들도 세뇌에 갇혀있던 그 인식들이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생기고 인식의 변화가 생기면서 그런 것들이 확산되고 북한 전역에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변화는 누가 절대 이런 색깔이 없이 그냥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천국의 계단에서 아름다운 날들 거기서 이제 이병헌 나오고. 씨가 이병헌 씨한테 실장님을 하잖아요. 저렇게 가난한 여자를 저렇게 돈만큼 잘생기고 가질 걸 다 바친 남자가 왜 좋아할까? 저게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능하구나. 가야겠다. 라고 생각한 마음이 온 사람도 있지만 저는 어렵기 때문에 북한은 사회주의잖아요. 철저하게 배급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제 주민들을 먹여 살렸는데 고난의군이 시작되면서 배급이 다 잘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동적으로 받아먹던 사람들이 딱 잘리게 되니까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과 북한을 뛰쳐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북한에 계시는 사람들은 이제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가지고 정말 자기 능력을 이만큼 키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큰 이유는 한류 열풍도 있겠지만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가 26,000명, 이제 7,000명이 됐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인권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도와줘요. 실제 저희도 1년에 거의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북한으로 보내요. 북한에서 1,000만 원이 1년에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걸 받고 그 사람들은 그쪽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반발심, 정치에 대한 반발심이라든가 이질감 그런 게 느끼지 않으면 오겠다고 결심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오면서 수많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쪽에서 먹고 살 수 있는데 목숨까지 내가 걸면서 갈 수 없다 라는 생각 때문에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와서 생활하시면서 같은 민족이라는 것도 많이 느꼈겠지만 정말 이질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뭔지가 궁금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하나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탈북자분들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같이 서로 도와주고 하는 그런 커뮤니티나 동아리가 있는지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탈북하셔서 여기 와서 경제적인 어려움 말고요. 그 외에 다른 이곳에서 적응하면서 살기에 가장 힘든 부분이 뭐가 있는지 두 가지를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질감이라고 느꼈다고 했는데 제가 제 졸업을 볼 때 북한에 왔을 때 저는 남한에 와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에 딱 입국을 해가지고 한옥에서 교육을 받을 때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바깥에 나가면 탈북자들에게 도와주는 손길도 많고 하지만 마냥 또 탈북자들을 그렇게 순조롭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이런 소리도 들었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제가 많이 좀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거는 처음에는 이런 거였어요. 어떻게 왔어요? 막 북한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게 처음엔 싫었어요. 왜냐면 물어보는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이건 나의 상처인데 내가 어떤 이유가 돼서 나왔던 간에 그게 있는 추억이 있고 부모 형제가 저도 아직 있어요. 있다 보니까 그게 너무 그거를 이야기하려면 계속 눈물이 앞서는 그런 게 있어서 그게 되게 싫었어요. 그 다음에 말하는 건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됐어 넌 모르잖아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모르죠. 그러면 그거를 배워주고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많았는데 됐어 쟤는 모르니까 그냥 니들이 해 하고 하면 저는 이렇게 가서 이제 물러나서 언니들이 하는 걸 지켜봐야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북한 사람이라는 걸 밝히게 되면 이 사람은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대할까 해서 선뜻 제가 못 다가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제 방어 이제 진짜 안보가 이제 벽이 생기는 거죠. 내가 오히려 안보벽이 생겼었는데 저 정착도우미 저희 보안 대장님하고 지금 딱 한 분하고 이렇게 친언니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탈북자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희 같은 사람들을 볼 때 뭐 어떻게 했어? 우리 막 이게 아니라 너 어떠니? 뭐 지금 뭐 할래? 뭐 먹으러 가자. 무작정 데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게 뭔지를 먼저 캐치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같은 탈북자들의 봉사자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활 형편을 겪고 있고 어떤 환경인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 보안기자님이 참 좋았던 게 북한에 있었던 이야기, 지금의 이야기를 하나도 안 물어봤어요. 그냥 다가와서 밥 먹자, 뭐 하자, 같이 가자 이게 다였어요. 근데 그게 저는 너무 고마웠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물어 안 봐도 저는 제 상황과 제 탈북 동기와 저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줘가지고 이제 속사정 이야기까지 하는 사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냥 한 가지를 정리하면 먼저 다가가는데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막 두드리지 말고 열 때까지 기다리면 다 열어요. 저희 그렇게 못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좀 마음에 이게 상처가 있어서 그 문을 꼭 닫고 있는 것 뿐이지 열리지 않는 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제일 마음이 그랬더니 처음에 왔을 때 무관심이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지? 통일에 대해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미디어 상으로 알려지고 보여진 접하는 것들은 다 무거운 거고 감히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근데 솔직히 제가 경험한 북한은 그게 아니거든요. 장마당이 지금 활성화돼서 현실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배급이 없고 그냥 북한 내부는 정말 많이 그런 상황이 아닌데 미국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건 너무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북한 주민들을 포커스로 한 그런 모습들을 아직 많은 분들이 직접 보시거나 붙이거나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70년이라는 우리 분단 기간 때문에.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고가 성공, 우리 탈북민들만 이 사고 저는 갈라져 있는 가족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여기 지금 수많은 분들이 아까 애기 아빠 오셨잖아요. 친척들이 다 부이 계시대요. 저는 정말 막 떨렸어요. 정말 이런 저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나야 할 텐데. 그러고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아마 계실 거잖아요, 친척들이. 근데 지금의 젊은 더욱이 지금 우리 세대 대학생이라는 젊은 세대 속에서는 우리 이런 그런 아픔들이 별로 우리한테 가게가 없는 듯이 점점 잊혀져가고 있잖아요. 그게 안타까웠는데 최근에 그래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불씨가 돼서 시작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보니까 탈북민이면 탈북 청년들만 남한 청년들만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뭐 웹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경제적인 목적 떠나서 같이 소통하는 공간도 있더라고요. 이건 뭐 그런 게 아니니까 언급해도 될까요? 그런 것들. 체계바라 기획사라고 있는데요. 거기 체계바라 오빠가 남한 오빠예요. 근데 그분이 남북 청년들 소통하는 공간 기술을 정말 잘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도 거기 몇 번 참여해봤어요. 정말 감동 많이 받고 또 하나 있어요. 탈북민 다방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북한에서 어린 오빠가 주도적으로 하고 또 그 외에 정말 많아요. 단체들이. 제가 이번에 뉴욕에,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걸쳐서 뉴욕에 갔었는데 뉴욕에서 전쟁 때避난 가신 할아버님을 뵀었어요. 근데 그분이 잊혀져 가는 고향을 제가 그 같은 고향이래요. 같은 고향 그 자매라고 막 이렇게 반겨주시며 직접 집필하신 책도 주시고 사인도 해주시고 하는데 앞에서는 정말 그냥 못하게 바라보시고 하셨는데 나중에 그 집필하신 책을 받았거든요. 직접 쓰신 책을 받았는데 3권을 받았어요. 거기 사인을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전해주시는 분이 그 사인을 할아버지가 사인을 하시는데 그 책 3권에 사인을 하시는데 정말 오랫동안 생각하시면서 사인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책을 받아서 봤는데 그 책에 잊혀져가는 고향을 빌며 라고 하나 썼고요. 하나는 죽기 전에 고향에 꼭 가고 싶었는데 너희 세대는 꼭 아무튼 그 3권에 쓴 그 내용들을 제가 다는
말 못하겠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민족이 한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지금 저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물어보셨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이렇게 적극적으로 와주셨는데 아직도 무관심 속에 잠겨서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고 하니까 많이 이렇게 바이러스처럼 많이 확산시켜주시고 일단은 관심을 가지고 오면 또 할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미디어나 네트워크 상에도 정말 다 나와 있어요. 태풍이 치면 어떻게 돌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지금 해야 할 것들이 일단 정말 다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많이 내려가시는데 혹시 5분 정도 시간을 더 줄 수 있다면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주찬현 씨가 노래를 한번 계속 하고 싶어서 걸로아리랑 같이 불러주세요. 제가 북에 있을 때도 북에 있을 때도 많이 부르던 긴 한주제. 옴치도 감정이 있대요.